6월의 화요일 밤, 대한민국과 일본의 안방극장이 동시에 멈췄다. 단순한 컬래버레이션을 넘어 한 시대를 풍미한 엔카의 전설 겐숙과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진 천재소녀 빈예서가 같은 무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단순히 마이크를 나눠 갖는 수준이 아니었다. 숨소리 하나, 손끝의 떨림 하나까지도 치밀하게 설계된 이 무대는 가요계의 지형도를 바꿀 만큼 충격적이었고 그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번 무대가 그토록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두 가수의 음색이 만나는 지점이 예상을 뛰어넘는 정교함으로 설계되었다는 데 있다. 무대의 포문을 연 것은 13살 소녀 빈예서의 낮은 저음이었다. 대개 듀엣곡에서 나이 어린 가수가 고음의 청량함을 담당하고 대선배가 깊이 있는 저음으로 받쳐주는 전형적인 구도를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번 한일 톱10쇼는 이 공식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빈예서는 도입부에서 기다림이라는 가사를 내뱉을 때 저음의 날카로움을 의도적으로 거세하고 몸의 울림만을 길게 가져가는 고도의 테크닉을 선보였다. 이는 뒤이어 등장할 겐숙의 전매 특허인 거친 허스키 보이스가 들어올 정서적 공간을 미리 확보해두는 영리한 보석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빈예서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전체의 밀도를 조절하며 겐숙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안착할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깐 격이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실제로 선공개 영상 직후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중학생의 호흡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노련함이라는 찬사가 쏟아지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일본 무대를 평정했던 겐숙이 빈예서를 파트너로 인정한 결정적인 배경에는 엔카의 핵심 미학인 간격과 숨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엔카를 단순히 화려한 꺾기나 극적인 고음의 장르로 오해하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질은 한 음절을 뱉고 다음 음절로 넘어가기까지의 찰나에 섞인 숨소리, 즉 호흡의 여백이 있다.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빈예서는 이번 무대 준비 과정에서 일본어 가사나 엔카 특유의 정형화된 사위를 억지로 흉내내지 않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자칫 어설픈 모방이 가져올 정서적 이질감을 방지하기 위한 영리한 판단이었다. 대신 그녀는 한국 트로트의 정통적인 울림과 두터운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프레이징을 마치 세공사가 보석을 깎듯 섬세하게 쪼개 가사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쉼표를 단순한 공백이 아닌 감정의 덩어리로 채워넣었다. 특히 오사카의 황혼 솔로 구절에서 보여준 그녀의 해석력은 가히 압권이었다. 겐숙의 전성기 시절 그 특유의 애절함에 매료되었던 올드팬들은 빈예서의 목소리에서 80년대 일본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의 향기를 발견하며 소름 돋는 기시감을 경험했다. 음악평론가들은 빈예서의 호흡이 유독 긴 점에 주목한다. 물리적인 폐활량을 넘어 감정의 속도를 제어할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분석이다. 덕분에 멜로디의 선율이 늘어지지 않으면서도 그 곡에 가진 애절함의 유효기간은 듣는 이의 귓가에 훨씬 길게 머무는 기묘한 마법이 일어났다. 이는 엔카와 트로트가 공유하는 원초적인 정서인 한과 회환을 세대를 초월해 완벽하게 증명해낸 역사적 장면이었다. 단순한 노래 실력을 뽐내는 신동의 차원을 넘어 장르가 가진 역사적 맥락과 본질을 꿰뚫는 아티스트로서 빈예서의 가치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각인시킨 셈이다. 실제로 일본 현지 엔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빈예서의 호흡법은 엔카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극찬이 이어지며 향후 그녀의 일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기술적인 완벽한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점은 제작진이 이 무대를 대하는 경건하기까지 한 태도였다. 이번 스페셜 무대의 미장센은 단순히 화려함을 쫓는 TV쇼의 문법을 완전히 탈피하여 마치 60년대 클래식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밀하게 통제되고 조율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벨셈의 미학이다. 현대 음악 방송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지는 자극적인 LED 전광판의 움직임이나 형형색색의 레이저 조명은 이번 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은 오직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흘러나오는 현악기의 묵직한 선율과 외로운 도시의 밤을 연상시키는 아코디언의 애잔한 질감뿐이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충격적 비화로 회자되는 부분은 바로 카메라 워킹과 조명의 상호작용이다. 제작진은 리허설 단계에서부터 빈예서가 첫 소절을 마치고 찰나의 순간 옆에 선 겐숙을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와 그 시선을 건네받은 겐숙이 입술을 떼며 첫 차음을 내뱉는 순간의 미세한 얼굴 근육 떨림까지 완벽하게 계산하여 카메라 앵글을 고정했다.
이는 단순히 가수를 화면에 담는 것이 아니라 두 예술가 사이에 흐르는 긴장과 존경이라는 관계를 시각화하려는 의도였다. 조명 연출 역시 탁월했다. 배경은 황혼이라는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좌우로 길게 떨어지는 따뜻한 톤의 무빙 라이트를 배치했으며 가수의 실루엣만을 살리는 사이드 조명을 활용해 무대의 입체감을 높였다. 또한 클로즈업 촬영 시 피부의 텍스처와 가수의 미세한 표정 변화가 선명하게 살아나도록 화면의 대비를 낮추고 질감을 강조하는 특수 필터급 카메라 워크를 적용했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마치 두 가수의 숨소리가 닿는 거리에서 무대를 지켜보는 듯한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했다. 의상 전략 또한 철저한 서사 위에서 결정되었다. 빈에서는 단정한 올림머리에 장식성을 배제한 미니멀한 라인의 드레스를 선택하여 순수와 정통을 상징했다. 반면 개은숙은 그녀의 허스키 보이스가 가진 거친 질감을 시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톤다운된 자수와 광택이 절제된 세틴 소재의 의상을 입어 연륜과 깊이를 드러냈다. 두 사람의 색상 대비를 강하게 주지 않은 것은 무대 위에서 어느 한쪽이 압도하는 그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통을 터치하며 흐르는 감정의 연쇄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 모든 디테일은 무대는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제작진의 확고한 철학이 투영된 결과물이었으며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나누는 음악적 대화 그 이상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음악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 이번 무대의 가장 경이로운 관전 포인트로 꼽는 것은 바로 라이브 무대에서만 구현 가능한 미세한 박자의 조율, 즉 레이백 기술의 정수였다. 레이백이란 정해진 박자보다 아주 미세하게 뒤로 밀려 부름으로써 곡의 여유와 감정의 깊이를 더하는 고난도 기법이다. 특히 빈에서의 단단한 점에서 개은숙의 애절한 허스키 보이스로 넘어가는 브릿지 구간에서 두 가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박자를 반 박자 정도 뒤로 눕히며 청중의 심박수를 늦추고 감정의 여운을 극대화했다. 이 지점에서 음악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놀라운 사실은 절제의 미학이다. 만약 이 레이백이 조금이라도 과했다면 곡의 리듬감은 완전히 무너져 쳐졌을 것이고 반대로 모자랐다면 감정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아 서사가 얕아졌을 터였다. 하지만 두 가수는 마치 수십 년간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서로의 호흡을 경청하며 박자의 선을 지켰다. 여기에 더해진 비브라토의 상호 보완은 입체적인 음악적 지층을 형성했다. 개은숙이 특유의 거친 울림과 깊고 느린 비브라토로 곡의 후렴구를 흔들며 감정의 최고점을 낚아채면 빈에서는 그 길이를 반박자 정도 짧고 간결하게 가져가며 명확한 대비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세트 플레이는 소리의 길이를 조절해 곡의 입체감을 불어넣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개은숙이 감정의 폭풍을 일으키면 빈에서는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정갈하게 정돈하며 다음 서사를 준비했다. 현장에 있던 한 음악 감독은 베테랑 가수들도 라이브에서 구현하기 힘든 비브라토의 완급 조절을 13살 소녀가 완벽하게 리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평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순간 마치 무대 위에 시간이 재구성되는 듯한 환상에 빠졌다. 관객석의 장막과 미세한 숨소리조차 하나의 리듬으로 편입되는 이 경이로운 경험은 기계적으로 보정된 스튜디오 녹음물이나 완벽한 박자 감만을 자랑하는 AI 가수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휴먼 드라마의 승리였다. 결국 이번 무대는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숨 쉬는 것임을 증명하며 라이브 음악이 주는 본질적인 카타르시스를 안방극장에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가 엔터테인먼트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사건인 이유는 여왕 트로피 수여로 상징되는 서사의 힘에 있다. 제작진이 내건 개은숙의 뒤를 이을 여왕의 탄생이라는 슬로건은 단순한 홍보 카피가 아니었다. 이는 한 가수의 공력이 담긴 과거의 영광을 현재형으로 번역해내는 계승의 의뢰였다. 1980년대 일본 무대에서 개은숙이 증명했던 엔카의 정수와 2020년대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빈에서의 만남은 트로트와 엔카라는 장르를 미래형으로 재정의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은숙이 직접 최종 여왕을 선정하고 트로피를 수여한다는 포맷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선다. 이는 일본 가요계의 대선배가 한국의 차세대 재능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상징적 행위로 한일 양국의 음악적 뿌리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오사카의 황혼과 같은 곡이 오늘날 한국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그 이국적인 지명 때문이 아니다. 낯선 도시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 즉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회환의 정서를 두 가수가 완벽하게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사는 자극적인 서바이벌 구도 아래 숨겨진 제작진의 치밀한 노림수이기도 하다. 팬덤 간의 경쟁심을 자극하면서도 결국에는 명곡의 힘은 국경을 건너간다는 메시지로 모두를 통합시키는 구조다. 빈예서가 왜 이 거대 한판의 중심에 섰는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그녀는 화려한 기교로 환호를 끌어내기보다 가사 한 소절을 정확히 말하듯 전달하며 청중의 가슴에 깊은 침묵을 남긴다. 이러한 숨의 미학은 겐숙이 평생을 걸쳐 지켜온 가치와 일치하며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상호 보완적인 완벽한 무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결국 이 무대는 하나의 대단원이 아니라 새로운 연대기의 시작이다. 전설의 축복을 받은 빈예서가 고전의 향기를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감각으로 재포장해 나갈 행보는 이제 가요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귓가에 남는 것은 점수나 순위가 아니라 두 가수가 나누었던 그 뜨겁고도 낮은 호흡이다. 그 호흡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여왕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